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굉장히 방향이 잘못된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을 한꺼번에 잡아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보시고 나시면 확실히 달라진 본인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자소 쓸 때 항상 그런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경험을 써라, 경험을 써라. 그리고 또 이제 그 경험을 쓰는데 역량을 녹여내야 되잖아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나의 자랑, 나의 장점, 또는 이제 내가 이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역량들. 근데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역량을 무엇을 뽑을지 모르고 어떻게 뽑을지 모르고, 그리고 경험 또한 어떤 경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역량을 어디서 어떻게 뽑는지, 그리고 경험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이 경험과 역량을 어떻게 잘 연결할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기소개서 항목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지원 동기를 묻는 것도 있고, 성장 배경, 또는 뭐 어떤 경험을 써라, 뭐 도전적 경험을 써라, 창의적 경험을 써라, 막 이런 경험들 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소서 항목 중에 70%에서 80% 이상은 다 경험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 외에 아닌 것들도 가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사 이슈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거에 대해서 너가 생각하는 말을 써라, 이런 것들은 좀 제외가 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70% 80%는 경험을 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경험에 대해서라고 여기서는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뭐 다른 데는 지원 성장 배경에 대해 쓰시오, 지원 동기에 대해 쓰시오, 뭐 도전했던 것을 쓰시오, 뭐 이렇게 할 때 경험에 대한 단어가 안 써 있어도 다 경험을 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 어떻게 보면 약간 창의적인 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SK의 자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경험에 대해 쓰라고 하니까 경험을 생각하겠죠. 근데 경험을 우리가 쓸 거예요? 경험만 쓸 거예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내가 뭔가 어필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어필하고 싶은 거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나만의 역량이죠. 내가 키워온 역량, 너희한테 어필하고 싶은 역량,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역량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역량을 어떻게 뽑느냐, 그 다음에 이 뽑아진 역량을 토대로 우리는 경험을 찾아서 경험에 녹여내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 경험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역량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역량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경험에 대입을 해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역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량. 우리는 어떤 문제를 받든지 항상 여기다가 한 개의 역량을 넣어준다고 생각하세요. 한 개의 역량. 항상 한 개예요.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입니다. 왜냐하면 두 개 이상을 넣어주면은 이게 글이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개만 쓰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역량을 한 개만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뽑냐? 우리 역량을 쓸 때 뭐 인재상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인재상. 그리고 기업의 가치관, 그리고 직무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뭐가 가장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지워야 될 거는 기업 가치관입니다. 기업 가치관은 절대, 아예 기업 얘기는 아예 배제하세요. 자소에는. 자소서 쓸 때는 기업에 대한 거는 아예 조사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자소서는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 자기 얘기를 써야 돼요. 자기 얘기. 근데 많은 학생들이 자기 얘기를 안 쓰고 회사 얘기를 써요. 그렇게 되면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회사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얘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얘기로 다가가야지 그 얘기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관은 무조건 지우세요. 그 다음 인재상. 사실 인재상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초점을 둘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인재상을, 자, 여기 보면은 새로운 것을 접목하고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시오. 문제상에 거의 대부분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도전적인 걸 쓰시오. 그러면 아, 이 회사가 도전적인 게 인재상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창의적인 거를 원하는 회사인가 보다. 그죠? 여기도 약간 창의적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큰 틀의 스토리에서 창의적인 얘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문제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도전적인 걸 써봐라. 그러면은 큰 틀에서는 우리가 결국엔 도전적인 내용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상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사실 이것도 약간 시대의 흐름인데 2000년대 이전까지는 뭐랄까 이제 책임감, 성실 이런 게 초점이 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면 2000부터 2010년 정도까지는 이때가 인재상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와 보니까 사실 누구나 다 인재상을 강조하고 내가 인재상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직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무를 가장 크게 강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인재상도 배제하고 직무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직무. 그럼 직무에서 어떻게 나의 역량을 뽑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직무 중에 해외 영업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그럼 직무에서 역량을 뽑으려면은 해외 영업에 뭐에 대해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뭐 현직자 만나거나 그러면은 해외 영업의 업무가 무엇이냐, 업무 프로세스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각 업무에 필요한 역량이 뭔지를 알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업무 프로세스. 예를 들면은 해외 영업은 국내에 있는 것을 해외로 팔거나 해외에 있는 걸 국내로 또는 이 해외에서 다른 해외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게 해외 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사고 싶어 또는 팔고 싶어 할 때 거래처를 발굴을 해야 돼요. 거래처 발굴. 자, 그렇게 해서 거래처가 발굴이 됐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협상을 하겠죠. 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고를 거치고 나면은 계약서를 검토하고 작성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계약이 끝났다. 그럼 계약이 끝나면은 그걸로 끝이냐 업무가? 그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사는 것보다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 엔진이라든가 그런 거는 예를 들면은 자동차 엔진은 우리가 한 스펙으로 이렇게 만들어줘 하겠죠. 그러니까 계약을 한 시점부터 그 제작이 자동차 엔진의 제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자동차 엔진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달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검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스케줄이라든가 뭐 코스트적인 거, 돈적인 거 우리가 예산에 맞게 이렇게 되고 있는지 사실 스케줄이 더 중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출장도 많이 가고요. 그 업체에 가서 아 이게 잘 만들어지고 있나 하고서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로지스틱, 이제 운반이 잘 돼야겠죠.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오든지 해외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지 하는 거니까 그 운반이 뭐 배로 가든 비행기로 가든 제때에 사고 안 나게 잘 가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이 되면은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이제 사후 관리 같은 게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그 엔진이 자동차에 부착이 됐는데 그게 잘 되는지 또는 뭐 개선점이 없는지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업무를 뽑아야 돼요. 업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각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역량을 우리가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거래처 발굴할 때 어떻게 하냐? 거래처 발굴,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거래처 발굴이 정확히 어떤 건지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거래처 발굴할 때는 예를 들면은 뭐 구글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회사의 내부 자료 또는 이제 지사 해외 지사를 통해서 컨택을 해서 그 사정에 맞는 것을 본 다음에 그래서 거래처를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지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때의 역량은 어떤 게 필요하냐 보니까 리서치 능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이제 구글링 해야 되니까 영어로 해야 되니까 뭐 언어 능력. 근데 사실 언어보다는 리서치 능력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고해야 되면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이제 거래처 바이어와 앉아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협상 능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소통이 중요할 수도 있고, 그다음 계약서 검토, 작성. 이때는 계약서를 뭐 분석해야 되니까 분석력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꼼꼼함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꼼꼼함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약간 성향적인 거기 때문에. 그다음 스케줄, 뭐 코스 관리니까 리더십이 필요하구나. 자, 로지스틱 같은 경우는 며칠 날 출발하고 며칠 날 도착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뭐 수십 개, 수백 개, 수만 개의 제품들을. 그러다 보니까 뭐 데이터 관리 능력 이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후 관리 이것도 뭐 역시 소통이니까 소통이라고 씁시다. 자, 이렇게 역량이 뽑힌 거예요. 역량이. 그죠? 그럼 역량이 뭐가 있어요? 리서치 능력, 소통, 분석력, 리더십, 데이터 관리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역량이 이렇게 뽑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해외 영업에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소서 항목이 뭐 1번부터 5개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하나씩 이 역량을 쓰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될 정보는 여기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단계별로, 그리고 그 단계별로 꼭 필요한 역량,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그거를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알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여러분들은 자기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현직자 또한 어떤 답을 어떤 수준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직자를 만나면은 어떤 일을 프로세스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는 그 사이트 중에 직무를 현직자들이 나와서 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비투모로우라고. 그 사이트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취업이나 진로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를 참고를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는 좀 잘 가려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경험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경험. 자, 경험은 여러분들 조금 착각하는 게 있는데, 경험은 풀스토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풀스토리 쓰는 게 아니라 경험 안에 있는 에피소드나 즉 사건을 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의미냐? 자, 풀스토리가 아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봅시다. 예를 들면은 편의점 알바를 했다고 칩시다. 편의점 알바. 자, 그럼 편의점 알바, 여러분들 뭐 편의점 알바 하면 뭐 주 5일 일하고, 그리고 뭐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편의점 업무에는 뭐 계산하는 일 있고, 재고 관리하는 일 있고, 뭐 이제 음식들 DP 디스플레이 하는 일 있고, 뭐 이벤트 하는 일이 있고 그래요. 뭐 이벤트는 뭐 그런 거 있겠죠. 발렌타인데이나 빼빼로데이 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고, 계산도 하고 뭐 재고 관리하고 DP 하고 이벤트 하는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편의점에서 어떤 에피소드를 하나 뽑는 거예요. 어떤 에피소드, 꼭 사건이 있어야 돼요. 사건. 자,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방금 했던 얘기랑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밤 10시였습니다. 10시에 술 취한 분이 와서 어떤 진상을 부렸어요. 근데 그 진상을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뽑아주세요. 이런 스토리로 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자, 편의점을 구구절절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이 편의점 중에서도 하나의 에피소드만 뽑아서 이거를 쓰는 거예요. 자, 이 네모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 네모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소통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겠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런 에피소드가 있고, 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재고 관리에 대해 써봅시다. 자, 재고 관리를 하는데 어느 날 재고를 보니까 빵꾸가 났어. 뭐가. 자, 이런 비속어 써서 죄송해요. 제가 마땅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네요. 자, 그래서 빵꾸가 나갔고, 앞으로 그 빵꾸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했어. 그랬더니 해결이 됐어. 나 이런 사람이야, 뽑아줘. 이렇게 되는 거야. 또는 빵꾸 난 원인을 내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런 식으로 알아봤더니 아, 이게 문제였어.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했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죠? 지금 두 개를 엮으면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가봅시다. 빵꾸가 나서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찾아서 그거를 해결했어.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까는 소통이 들어갔다면은, 자, 여기는 뭐 분석력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내가 빵꾸 난 거를 이렇게 분석해서 해결했어. 이런 식으로.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이벤트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이벤트. 자, 이벤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발렌타인데이야. 그럼 2월 14일이죠. 2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인데 어떤 게 많이 팔릴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제 점주분께서 고민을 한다. 2월 4일 날 뭐가 많이 팔릴지에 대해서. 자, 그래서 내가 뭐가 많이 팔릴지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뭐가 많이 팔리겠더라. 예를 들면 뭐 페레로시의 초콜릿이 많이 팔리겠더라. 그래서 점주님이 고민하는 걸 내가 해결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긴 뭐가 들어가야 돼? 우리 아까 데이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이 경험은 하나의 풀스토리가 아니라 이건 사건이 돼야 돼요. 자, 봅시다. 자, 10시에 술 취한 분이 오셔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 그래서 나는 어떤 역량을 발휘를 했어. 그래서 해결됐어. 이런 내용의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이런 내용의 에피소드, 사건이 있어야 돼요. 자, 재고 관리 하는데 빵꾸가 났어. 문제죠. 그래서 내가 어떤 역량을 발휘했어. 분석력을 발휘했어. 그래서 해결했어. 자, 점주께서 어떤 고민을 했어. 그래서 내가 어떤 역량을 발휘했어. 그래서 해결했어.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 회사 이 직무랑 딱 맞아. 나 뽑아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예시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새로운 걸 접목하여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라고 봤을 때, 나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해외 영업이야. 근데 해외 영업 중에 이 질문에서는 분석력을 얘기해 보겠어 라고 해서 분석력을 하나 정해주는 겁니다. 자, 이 역량은 아까 해외 영업에서 온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이 분석력을 강조해야 되는데 에피소드를 써야겠죠. 경험은 뭐다? 에피소드다. 풀스토리가 아니라. 그럼 이 에피소드에서 얘기하는데, 자, 나는 편의점 알바하는데 재고 관리를 하는데 가끔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 뭔가 계산이 비는 계속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 자,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야겠다 생각했어.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고. 그래서 문제점을 봤더니 알바 여러 명이 하나의 데이터를 갖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계속 맞고 나온 일이 생기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문제점을 내가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어떻게 여기 자세히 써야겠죠. 뭐 1번 어떻게 했고, 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어, 이런 대로 했어, 분석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분석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해외 영업에 적합한 사람이야 라고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분석력을 토대로 너희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어 하고서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흐름이. 자,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강의에서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할 거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경험을 써야 됩니다. 근데 경험은 이렇게 문제점, 내가 해결한 거, 이렇게 스토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배운 점 또는 느낀 점, 그 다음에 기여,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이거를 서머리해서 어떻게 한다? 2갈씩으로 넣어준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하나의 자소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다른 콘텐츠에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 오늘은 역량을 어떻게 뽑는지 이 직무에서 뽑는 거다. 그 다음에 이 경험을 써야 되는데, 경험은 내가 경험한 것 수많은 것 중에 풀스토리가 아니라 에피소드를 뽑아서 그거를 기승전결 형식으로 만들어내라. 그 다음에 여기선 항상 문제점이 있어야 되고 해결된 게 있어야 되는데, 해결할 때는 내가 나의 역량을 사용해서 내가 해결했다 라고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은 거의 한 70점의 점수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주어진 게 뭐 새로운 걸 접목했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쓰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막 이거에 초점을 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거에 초점을 줬죠? 분석력에 더 초점을 줬죠. 그러면은 이 분석력 내용을 쓴 거 그 자체가 이 스토리, 여기서 원하는 스토리를 충족을 시킨 거야. 남다른 아이디어가 된 거고, 이거 분석력을 발휘했던 게 새로운 걸 접목한 게 된 거예요. 왜냐면 기존의 문제점이었고 이걸 내가 분석력을 통해서 했으니까 새로운 걸 시도한 거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한 대로만 하시면은 진짜로 70%, 80% 이상의 점수는 먹고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으로 남겨주시고, 제가 앞으로도 지금 설명을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다른 컨텐츠에 담아낼 테니까 다른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